네, 매주 금요일에 찾아가는 하반기 공채 특집 정면 돌파 공채학 개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하반기 공채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또 네. 기업 분석을 통해서 구직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 이커리어의 홍준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명절 증후군 얘기했었는데요. 네. 대표님은 혹시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진 않으세요? 네, 뭐 요즘 이제 한참 하반기 채용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워낙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명절 증후군을 제가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도 이제 네. 지난 추석 때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다고도 얘기들 하는데요. 뭐 이제 남은 기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기간에도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취업 준비생들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삼성 공채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좀 북적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2013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이 끝난 기업들도 꽤 생기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어떻게 합격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서류로 합격을 하시고 나면은 또 면접이라는 큰 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성 면접이나 PT 면접, 토론 면접 외에도 요즘 이제 특별한 면접 유형으로 인재를 뽑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고 뭐 워낙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큼 이 면접을 어떻게 잘 대비를 하고 또 특별한 그런 유형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면접의 다양한 종류와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어떤 면접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장 그 일반적인 면접 형태가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그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그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원자의 생각이나 지식 수준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질문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답변을 정말 요령 있게 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성 있게 답변을 잘 준비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성 면접을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인성 면접이 질문들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질문들을 좀 잘 예측을 하시고 자신만의 답변을 이제 잘 미리 완성을 해서 계속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성 면접에서 주요 질문은 지원 동기라든지 해당 분야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본인의 중요한 경험 그리고 본인의 강약점 이런 부분들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또 기업들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본인이 직접 그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보인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확인하는 그런 면접 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2013년 이제 상반기에 삼성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열정 네. 락서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이때 그 삼성의 SDS 인사팀의 모 임원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 사건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제 설명을 해보라였습니다. 이런 질문은 지원자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지원자의 능력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경험을 이제 길게 나열한다거나 뭐 설명을 한다는 그런 형식을 뛰어넘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스토리화해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포함한 그런 4명의 멤버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행사를 준비하라. 뭐 예. 이런 업무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 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지원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기획력을 얼마큼 갖추고 있고 얼마나 응용력 있게 답변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정해야 하고 그리고 창의력 있게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질문마다 숨겨진 키워드가 있다는 건데요. 마지막 질문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은 그 상사의 업무 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상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는 조직 내에서 함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질문으로서 그런 상사와의 관계에서 얼만큼 협조적이고 그리고 입사 후에 삼성에서 그러니까 동료들과 또는 상사들과 얼만큼 잘 섞여서 훌륭한 업무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질문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황당 면접, 뭐 당황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어떤 있습니다. 것들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순발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CJ 같은 경우는 CJ 그 회사 사옥 앞을 지나가는 차량의 대수가 몇 대인지 한번 이거 계산해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몇 시간이나 놀 수 있는지 전 이거 자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고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특성에 맞게 자기 집에 그 전기 요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네. 뭐 어떤 뭐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자신이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어느 정도 그 창의력도 발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특별한 어떤 계산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 사고력 같은 것도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개성 있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압박 면접이라고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압박 면접도 인석 면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게 뭐 다른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형태 안에서 그 고의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지원자의 그런 핸디캡이나 약점 같은 것들을 이제 자꾸 들춰내면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이제 좀 공격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우리 회사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압박 면접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박 면접에서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이 얼만큼 잘 견뎌내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 또 순발력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해서 답변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런 약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본인의 강점이나 장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압박을 하면은 제 본심이 나와갖고 착한 대답이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압박 면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 지원자가 본심을 뭐 얘기를 하도록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준비한 대답을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뭐 착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재치 있는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본인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또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착한 면접을 보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또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과 별개로 또 특이한 인성 면접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 인성 면접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뭐 2013년 상반기의 경우에 그 통합 마케팅 에이전시 중에 한 군데죠. 양유라는 곳에서는 보통 이제 지원자가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면접에서 기업이 지원자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 지원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을 평가하면서 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면접 형태의 지원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었지만 뭐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질문을 하면서 예상한 면접 시간보다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압박 면접을 비롯해서 다양한 면접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PT 면접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 PT 면접 또는 뭐 프리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면접의 형태입니다. PT 면접은 그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 뭐 그 안에는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상식, 여러 가지 생각, 논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요.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면접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전략 제시형이나 아니면은 그 업무 상황 대처형의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전략 제시형의 PT 주제라고 하면 최근에 그런 기업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제안도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업무 상황 대처형의 그런 PT 주제 같은 경우는 그 지원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을 평가를 하면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순발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본인의 역량이나 성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두 가지만 그러면 정확히 판단을 하고 파악만 하면은 뭐 문제 없는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이제 최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성 면접 말고도 PT 면접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두산에 그 DISE라는 그런 면접이 있는데요. 네. 뭐 PT의 어떤 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ISE는 이제 두산 Integrated Simulation Exercise라는 그런 단어의 약어로서 어떤 뜻인지 알겠네요. 네. 네, 뭔가 그 시뮬레이션 하는 엑서사이즈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사례 중심의 면접입니다. 이제 경영 사례를 제시를 하고요. 그런 해결 과제를 포함해서 본인이 잘 답변을 이제 하도록 이제 면접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경영 사례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런 자료 분석 연습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대비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인성 면접과 마찬가지로 이 PT 면접 같은 경우에 이색적인 주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일즈나 물건 팔기 면접 같은 경우가 PT 면접에서 좀 이색적인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에 맞게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면접 유형인데요.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의 상품이 적힌 브로셔를 주어주고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고 그 친절한 고객 응대 능력이 어떤 물건 파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장난삼아 가끔 뭐 서희 씨한테 방송 그만두면 병원 코디네이터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얘기 하는데 세일즈 면접 이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서희 씨는. 그렇죠. 제가 네. 사실 뭘 팔아도 좀 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일 것 같기 예.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정말 자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기업들에서 이런 면접들 외에도 정말 와 이런 면접을 왜 보는 거지 싶은 그런 이색 면접들 참 많이 보잖아요. 도대체 기업들은 왜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 노력을 하는 걸까요? 네, 그 기업이 이색 면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기업의 문화에 가장 잘 맞는 인재를 선발을 하고 면접의 변별력도 좀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다양한 면접의 형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구직자를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면은 본인을 100%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등산이라든지 합숙을 한다든지 게임을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술자리 면접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면접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예. 지원자의 그런 성격이나 성향,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술자리 면접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바로 5분 만에 탈락일 것 같은데. 가라 그러죠 중간에. 그래요. 근데 등산 면접 같은 거는 또 게임 면접 같은 것도 그렇고 지원자의 승부 구성도 볼 수 있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등산 면접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요즘 많이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2013년 상반기에도 뭐 그 블랙야크가 충령산에서 산행 면접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이미지랑 어울리네요. 네. 네, 뭐 면접관이나 그런 지원자뿐만 아니라 관련 그 부서의 직원들까지 총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구간당 그런 조별, 개별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원자들의 태도와 화합, 그리고 도전력, 참여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뭐 등산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체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좀 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사실 그런 등산에서 체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까지도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체력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산을 잘 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면접에 임해야겠네요.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체력적으로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테스트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협의를 하고
협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체력만 강하다고 해서 유리한 그런 면접 유형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합숙 면접이나 술자리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전략이 있을까요? 예. 네, 뭐 합숙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24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런 다른 그 사업부 경영자들과 입사 선배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본인 스스로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그룹별로 뭐 그룹 토론이라든지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협동심과 전문성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뭐 지원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면접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합숙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특별히 막 준비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평소에 뭐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지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치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긴장을 풀면서 본인의 그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합숙에 이제 본인을 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의 조직 적응력이나 적극성, 뭐 성실성을 잘 드러내시면서 조직의 그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원자라는 점을 잘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든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합숙 면접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술을 한 잔도 못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믿기 어렵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술자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네.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못 먹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고민이겠어요. 예. 네, 뭐 술자리 면접이 사실 뭐 술을 많이 먹이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는 것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회식을 하면서 그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이 사람이 뭐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면접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술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특히 뭐 긴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격의 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 본인의 그런 뭐 인성, 뭐 적성, 가치관들 같은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시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다만 이제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부장님이랑 왕게임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자기 자신을 컨트롤 잘하는 게 술자리 면접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특정 직무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인생 면접을 실시하는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원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열정,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예를 들면 식음료 업계나 이런 곳에서 요리 면접이라든지 시식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이나 열정을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샘표 같은 경우에요. 요리 면접을 벌써 뭐 10년 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회사의 직원은 그런 주부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요리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창의적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요리 아이템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구직자의 성격과 특징 등을 파악해서 뭐 리더십과 창조적인 사고력 등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자의 잠재 능력과 대인관계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요리랑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요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시식 면접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네, 시식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품회사의 경우에 그 분야의 그런 식품들 또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큼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평가까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 하반기에 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라면 시식 면접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라면 시식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이 라면 제품을 맛보고 맛에 대한 그런 솔직한 평가와 개선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를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원자의 제품에 대한 관심도 감각을 파악해서 식품기업 인재로서의 적합도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또 SPC 같은 그룹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능 평가를 이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관능 평가. 예, 관능 평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의 농도를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제시된 샘플과 똑같은 그런 맛을 고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어렵겠다. 네네. 그래서 지원자들의 그런 맛과 향에 대한 감각을 평가하는 그런 네. 면접 유형입니다. 네. 내가 만약 식품회사에 입사 예정이라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식품 회사라면은 아무래도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식품 상품에 대한 그런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무 그 막판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은 뭐 실제로 이제 본인의 준비가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즉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신입사원들에게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나 다양한 면접들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것보다도 더 이색적인 면접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PT 면접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팀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뭐 2012년도 상반기에 그 외환은행 같은 경우 폴리아트 면접을 시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금융권에서요? 네, 예. 그 폴리아트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무성 영화에 대사를 더빙하고 음향 효과를 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숙 면접 참가자들한테 이제 그런 일부의 장면을 영화나 뭐 이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보여주고 소리를 거기다 입히라라는 그런 미션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나 효과음을 넣으면서 창의력 협동심 이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뭐 SK건설 같은 경우도 레고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실제로 짓고 뭐 이런 집을 지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동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이색 면접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나눠본 것들 중에 대표님은 만약에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면접이 좀 제일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뭐 그 등산 면접이나 회식 면접과 예. 같이 그런 회사 선배들과 좀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는 면접이 가장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태진 씨는 어떤 게 가장 자신 저는 있으세요? 뭐니 해도 이제 술자리 면접에서 저의 숨겨진 면모를 보여서 그렇죠. 바로 탈락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매력 발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홍중인 대표님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 이색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지원자들을 선별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만큼 그런 기업들의 면접 형태들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채도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뭐 서류뿐만이 아니라 면접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최종 합격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지난 6주간 계속됐던 정면 돌파 공채학개론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정면 돌파 공채학개론을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